몇 초 만에 다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말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하지만 난 샀지. 하하. Fantastic Korea. 중국인들의 한국 콘텐츠 사랑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OTT 기업인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을 보면 최근 넷플릭스의 효자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한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들의 평점도 매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드라마가 정식 유통이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외부의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중국인들의 이런 도둑 시청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드러나는데요. AI 전문기업 딥브레인 AI는 지난 4일 중국 주요 NFT 거래 플랫폼 아이박스에서 발행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콘셉트의 가상인간 NFT 5,000개가 발매 10초 만에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딥브레인 AI는 NFT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판 발렌타인데이인 칠석절을 기념해 동양인 남성과 여성 3,200개, 서양인 남성과 여성 1,800개 등 5,000개의 AI 친구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AI 친구는 의상부터 표정, 자세, 외모까지 각기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져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이 중 50개는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걸 왜 돈 주고 살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중국 NFT 시장 내 평균가 32안의 3배 이상 웃도는 가격인 99위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10초 만에 매진된 것입니다. 난 AI 친구 디지털 수티품이 큰 돈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어.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답이지. 난 사실 NFT 잘 모르지만 꼭 가지고 싶었어. 나 가상인간이랑 사랑에 빠져도 돼? 이 NFT를 구입한 중국인들은 투자 목적이라는 이유부터 이상형이기에 구입했다는 다양한 이유들을 들었는데요. 결국엔 이들의 구입 목적은 한국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한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는다거나 한국형 미남미녀 얼굴의 이미지를 소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한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중국은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으로 유통되거나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4월에는 중국 당국이 NFT 관련 규제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전망인데요. 중국 경제매체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는 NFT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NFT 금융화 및 증권화를 억제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중국은행업협회는 NFT 상품의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자산을 포함해 금융상품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NFT 거래의 가격 결정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발행, 판매, 구매 플랫폼은 실명 인증을 실시하며 고객 정보와 발급 거래 명세를 기록해 자금 세탁 방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NFT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발판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디지털 수집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사회 기반 시설에 바탕을 둔 NFT 산업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중국은 일반 국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NFT 또한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NFT를 규제한다고 해도 가상화폐와는 달리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언론사인 신화통신이 2021년 12월에 언론사 최초로 NFT를 발행한 것만 보더라도 당국의 의도가 보이는 듯한데요. 신화통신은 한 해 동안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 11장을 각 1만 장씩 NFT로 만들고 특별판 1개를 추가해 총 11만 1개의 NFT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국영매체인 신화통신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중국 정부에 항명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는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NFT에 집착하는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중국은 코로나에 맞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전면 봉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 상하이 주민들의 절규가 담긴 4월의 소리라는 영상은 SNS에 업로드된 뒤 2시간 만에 10만 건 넘게 공유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영상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삭제됐고 중국의 유명 SNS인 웨이보나 바이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돼 검열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열의 두려움을 느낀 중국 누리꾼들이 택한 방법은 블록체인이었는데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검열로 사라지기 전에 NFT로 박제한다는 의미였죠. 4월의 소리를 포함한 상하이 봉쇄와 관련된 NFT를 올린 상하이 소재 기술 회사의 사내 변호사 데렉 이는 우리의 시련은 기억돼야 한다. 우리가 경험한 굶주림, 절망, 부조리를 기억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무료로 NFT를 발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당국의 질책을 받았던 리원 양이사가 사망했을 때도 그가 쓰던 SNS 계정에 남겨진 추목을 든 흔적들을 시각화해 블록체인으로 남기려 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시민들에게 블록체인은 당국의 검열을 피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중국 정부는 지금의 정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Fantastic Korea. 중국인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집착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당국의 규제와 검열 덕분에 성장하지 못하는 콘텐츠 산업이 문화도 비슷한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 또한 꽤 충격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